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한평생 일해온 보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쳐서 한때 직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중 하나, 57세에 은퇴한 은행 지점장님이 어쩌다 캠핑카에서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할 것이고 그 시점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퇴 계획, 재정 설계, 인간관계, 취미생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엮여서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은퇴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행 지점장님, 왜 캠핑카에서 지내게 되었을까? 자, 먼저 간단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 편의상 김 지점장님이라고 부를게요. 57세가 되도록 은행업계에서만 일해온 분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은행원분들 많이 계시죠. 대부분은 대출, 예금, 고객 관리를 하다가 차곡차곡 승진해서 지점장까지 오기도 해요. 지점장에 오를 정도라면 직장 내에서 나름 인정받는 인재였을 거고 연봉도 꽤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퇴직을 선택하게 됐죠. 지금 은행권도 구조 조정이 활발하잖아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점 수가 줄고 또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장 지점이 통폐합된다거나 자리 이동이 너무 잦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도 컸다고 해요. 그렇게 퇴직금 몇억 원을 손에 쥐고 앞으론 편안한 삶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내 집도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독립했을 테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은 없겠지.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확신에 차 있던 노후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캠핑카에서 지내면서 지역을 전전해야 했던 상황이 닥친 거예요. 2. 은퇴 후 충격의 주요 원인. 1. 무리한 투자와 낮아진 수익률. 김 지점장님이 퇴직 후 돈을 굴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처럼 안정적인 월급이 없으니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금융권에 근무했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시작해보니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확 바뀌고 금리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자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나름 전문가였다는 자부심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악순환이 이어진 거죠. 정작 본인은 나는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투자에 대해 잘 알아라고 생각했지만 현직에서 벗어난 뒤엔 시장 정보나 네트워크가 예전만큼 빠르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 중 대부분이 빚더미와 뒤엉키면서 은퇴하자마자 재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가족 간의 의견 충돌.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오랜 시간 바빠서 가족과 많은 대화를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들과 마주쳐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에서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김 지점장님도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 이제 집에서 좀 쉬시면서 재정이나 건강관리 신경 쓰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회사에서 지점장이라는 역할로 살다 보니 집에선 큰 소리만 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왜 날 몰라주느냐고 서운해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이제 와서 같이 지내려니 너무 낯설다고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김 지점장님이 투자 실패로 재정 상황마저 크게 악화되니 가족 간의 불만이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해요.
결국 잠시 떨어져서 살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김 지점장님은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별거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 머물 곳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결국 캠핑카를 사서 그 안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죠. 삶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거기다 나이를 먹다 보면 건강 문제가 한 번에 훅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하필이면 김 지점장님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사람이 아프면 아무래도 일하기도 힘들고 의욕도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지출해야 할 돈이 계속 나오다 보니 전반적인 생활비가 크게 늘었어요. 추가 비용 때문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집세나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미 투자 실패로 재정적 타격이 컸는데 병원비까지 겹치니 정말 숨 쉴 틈이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내가 집세 내면서 살 형편도 안 되고 가족들이랑 어차피 별거 중이니 그냥 캠핑카에서 잠시 생활이라도 해보자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3. 다른 사례 3가지 마이너스. 나만 이런 건 아니었어. 여기서 비슷한 사연을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캠핑카에서 살 정도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고 불안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놀랍게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다들 사연이 있어요. 정년퇴직 후 귀농을 꿈꿨던 60세 공무원. 이분은 시청 공무원으로 꽤 오랜 시간 일하셨는데 정년퇴직 후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소소하게 살아가길 꿈꿨대요. 퇴직금으로 전원주택까지 샀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농사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시장 상황도 맞춰야 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수익이 잘 안 나니 얼마 안 가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대요. 결국 전원주택도 팔아야 했고 지금은 작은 캠핑카를 직접 개조해 전국을 돌며 계절 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재미있는 게 내가 시골살이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은퇴 자금을 쓸 때는 냉정해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다고 반성하시더라고요. 조기퇴직을 선택한 55세 대기업 과장. 이분은 직장을 일찍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심리가 강했어요. 요즘 MZ세대부터 중년층까지 조기 은퇴 FIRE를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 수익으로 편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공실이 길어지면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대출 이자 내기는 점점 버거워지고 몇 차례 부동산 규제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상가 매매도 잘 안 돼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죠. 결국 전세로 살던 집마저 보증금을 까먹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그만 중고 캠핑카를 사서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SNS를 꾸며 올린다고 해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집도 처분했지만 겉으론 자유로운 여행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분 말로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대학 강의를 그만둔 62세 교수. 이분은 대학에서 몇십 년간 강의하시던 분인데 학교 구조 조정으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된 경우예요.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이 있긴 했지만 자녀 교육비랑 집 대출 상환에 거의 다 써버려서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았어요. 거기다 60세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소일거리 삼아 개인 과외나 자문 일거리라도 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수요가 많지도 않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길게 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결국 은퇴 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타이니 하우스나 차박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장기 캠핑카 생활로 방향을 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나름 로망이 있었대요. 미국처럼 캠퍼 생활로 전국을 여행하며 글을 쓰고 지내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수입이 거의 없으니 가스비, 주유비, 주차장 이용료 등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4. 은퇴 준비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제 김 지점장님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지?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은퇴 준비는 미리 하면 할수록 좋고 또 내가 원치 않아도 종종 희망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으니 상시 대비가 필수죠.
간단히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재무 설계는 보수적으로. 은퇴 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거나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내 퇴직금과 저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가족과의 대화는 필수.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퇴직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함께 얘기하고 계획해야 해요. 가족 간의 합의와 응원이 있어야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건강 관리 절대 미루지 말기. 은퇴 시점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가 갑작스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노후 자금 설계에도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이미 건강 관리를 생활화하고 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능한 지원 제도를 잘 챙겨두는 게 좋아요. 제2의 커리어 혹은 취미 찾기. 아무리 재정적 여유가 있더라도 은퇴 후엔 소속감이나 보람을 찾기 어려워서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미리부터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일을 준비해두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5. 마무리 마이너스 누구도 남일일 수 없다. 아마 57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결국 캠핑카에서 노숙하게 된 이유라는 문장을 보고 처음에는 설마 은행 지점장도 저렇게 되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도, 한때 연봉이 높았던 대기업 임원도, 교직에 종사하던 분도 은퇴 후엔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은퇴는 언제든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되도록 일찍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노후 자금 마련과 가족 친구 관계, 건강 관리, 새로운 취미나 경력 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 심리상담 등도 받아보고 믿을 만한 지인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실수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다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김 지점장님 사례도 한 가지의 극단적인 예시일 뿐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뿐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요. 감사합니다.